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에 근무하는 김남준 파장입니다. 제가 오늘 HMG 개발자 컨퍼런스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포테인먼트 통합 칵핏인 CCIC에 대한 개발기입니다. 이번 세션의 진행 순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인포테인먼트 최상위 시스템인 고급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가는지, 그리고 현재 최고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인 CCIC에 대한 소개와 CCIC에 적용된 핵심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CIC의 주요 기능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지문 등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라는 말은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막상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 또는 여응, 저는 개인적으로 여응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여응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여응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짐작하시는 것처럼 차량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주행 중 또는 정차 상태에서 차량 탑승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원하는 여응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에 따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뭔가 다르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상 차급과 브랜드에 따라 탑재할 수 있는 4가지 그레이드의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오디오입니다. 소형의 TFT LCD를 장착하고 있고 라디오, 음원 재생, 전화 통화 등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비교적 큰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기능을 화면에 표시하고 터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 외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폰 연동 기능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탠다드 클래스 내비게이션, 한국말로 표현하면 표준형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오디오보다는 막강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길 안내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처럼 많은 연상 능력과 높은 수준의 그래픽 처리를 요구하는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고 날씨, 스포츠와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서버 인공지능 기반으로 동작되는 음성인식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내비게이션은 가장 많은 차종에 적용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중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급 사양인 고급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그리고 당대 하이엔드 사양의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성능도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높습니다. 기능적으로도 표준형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RSE, Rear Seat Entertainment라고 부르는 뒷좌석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를 앞좌석과 뒷좌석, 그리고 뒷좌석의 좌측과 우측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IT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IT 기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가 증대되고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GPU 성능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AP가 최고 사양의 고급형 내비게이션에 탑재됨에 따라 고급형 내비게이션은 성능 향상을 뛰어넘어서 차량의 다른 제어기를 포함하는 통합 제어기로 바뀌어가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형 내비게이션이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과 그 첫 번째 시스템인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고급형 내비게이션의 영역 확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눈에 강력한 AP가 탑재됨에 따라 기존 고급형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소화하고 남는 AP의 능력에 다른 지역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보 군돌로 첫 번째는 주차를 쉽게 하도록 차량 주위를 보여주는 SVM, Surround View Monitor,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 중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계기판, 일명 클러스터라고 불리웁니다. 세 번째는 윈드실드 글라스를 통해서 운전 중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제어기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SVM 통합을 먼저 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저희 현대자동차는 이미 19년 말 GV80와 20년 초 G80 양산에 적용된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을 최초의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선보였습니다. 운전석을 포함하는 앞좌석의 모습과 뒷좌석의 RS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은 고성능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뒷좌석 전용 RS의 기능은 물론이고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제어기 기능까지 통합하였습니다. 앞좌석, 뒷좌석의 좌측, 우측 3개의 영상을 그리면서 SVM까지 통합할 수 있는 막강한 GPU를 내장한 AP를 탑재하였기에 가능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COS, 즉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을 최초로 탑재하여 통합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은 미래 확장성을 위해 차량 내 여러 제어기로부터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를 받고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인 차량용 이더넷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더넷의 장착으로 미래 어떤 제어기의 기능을 통합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병목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의 성공적인 양산 이후 이를 기반으로 더욱 획기적인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획되고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CCIC, 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입니다. 이번 GV60 출시와 함께 선보이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의 핵심인 CCIC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GV60의 최초로 탑재되는 CCIC는 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차량 칵핏의 인포테인먼트 표시 제어기인 내비게이션,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합하는 본격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고급형 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주변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이 CCIC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신규 개발하는 것 말고도 기술적으로 넘어야 하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안전 부품에 속하는 클러스터와 편의 부품에 속하는 내비게이션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서 안전 부품이란 운전 중에 고장이 날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품으로 동작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클러스터를 위한 안전성 기준으로 국제 규격인 ISO 26262의 높은 수준인 ASIL B 등급을 채택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편의 부품은 탑승자에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으로 안전 부품에 비해서는 사고와의 연관성이 다소 낮을 수 있는 부품입니다. 편의 부품에서는 기능의 다양성과 미래 기능에 대한 확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편의 부품에 오류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특성이 다른 두 부품들을 하나의 제어기, 하나의 AP에 통합하여 동작하여야 하기에 두 부품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이 CCIC 개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 핵심 기술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전의 고급형 내비게이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제어기들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은 통합되는 모든 제어기의 기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갖는 하드웨어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요소들로 첫째는 막강한 GPU를 포함하는 강력한 AP, 둘째는 고용량의 메모리와 스토리지, 셋째는 통합 지역이로서 다양한 입출력을 빠르게 교환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속도가 보장되는 I/O 페리페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AP는 쿼드, 헥사, 옥타코어 이상이 탑재되고 있고 10기가 이상의 메모리, 수백 기가의 스토리지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용량 스토리지에 빠르게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도 eMMC, UFS, NVMe 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열악한 환경 조건과 장기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갖는 부품을 탑재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환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직접 회로 신뢰성 평가 규격인 ACQ100 인증 부품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ACQ100의 세부 등급도 안전 부품과 편의 부품에 따라 다르게 만족하여야 합니다. 차량 라이프 사이클 신뢰성을 만족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부품으로 스토리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전 부품 영역은 장기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횟수를 리드 라이트 가능할 수 있는 SLC, 싱글 레벨 셀 타입으로 설정된 스토리지 영역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편의 부품 영역은 비용 대비 용량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MLC, 멀티 레벨 셀 또는 TLC, 트리플 레벨 셀 타입의 스토리지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뢰성, 안정성과 다양성, 확장성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부품과 편의 부품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입니다. 신뢰성과 안전성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다양성과 확장성 중심의 소프트웨어라는 차량 속성에서 서로 상충되는 요구 조건을 갖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제어기, 하나의 AP에 탑재하는 것은 마치 불과 물을 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과 물의 소프트웨어를 한 그릇 안에 담도록 도와주는 하이퍼바이저라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OS를 한 개의 AP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독립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의 소프트웨어가 혹시 죽더라도 나머지 한쪽의 소프트웨어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에 직접 포팅되어 동작되는 타입 1 방식과 하드웨어에 호스트 OS가 포팅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하이퍼바이저가 동작하는 타입 2 방식이 존재합니다. 보통 윈도우와 리눅스를 같은 PC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사용하시는 VM웨어가 같은 솔루션 타입 2 방식입니다. 그러나 CCIC에서는 낮은 오버헤드와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타입 1 하이퍼바이저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CCIC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각각의 OS가 각자 할당된 AP 코어들과 메모리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GPU도 안전 부품인 클러스터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점해서 화면을 그리도록 하는 가장 막강한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불과물로 표현하였던 안전 부품 영역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신뢰성과 편의 부품 영역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확장성을 동시 만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GPU 선점 기술로 인하여 안전 부품의 화면 표시를 우선하도록 하여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OS를 선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전부품 영역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QNX를 탑재하였고, 편의부품 영역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검증되고 다양한 기능 확장이 가능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CCOS를 적용하였습니다. 안전부품 영역에 탑재된 QNX는 마이크로 커널 기반의 리얼타임 OS로서 가볍고 빠른 반응성을 갖고 있어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부품 영역에 탑재된 CCOS는 리눅스 커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오픈소스의 장점을 살려 IT 기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로 분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도 통합 시스템인 만큼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 간에 빠르게 데이터와 영상의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과 불이 한 그릇에 서로 간섭하지 않게 담겨 있되 또 필요한 정보는 서로 빠르게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IC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이 클러스터 화면에서 표시되는 기능의 플로우를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영역에서 내비게이션이 그린 지도 영상이 QNX 영역의 클러스터에 전달되고 클러스터 본연의 게이지 화면 영상과 합성하여 최종의 영상을 클러스터 화면으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 사이에서 정보 데이터를 교환하는 IVC, 인터브 앤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데이터를 교환하는 EGL 스트림을 적용하여 정보와 영상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 간의 통신 기술의 적용으로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유하고 화면에 서로의 영상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세 개의 지역이가 통합되고 빠르게 정보와 영상의 교환이 가능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고객분들이 차량을 탑승하고 주행하면서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확실히 다르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를 발굴하고 구성하는 것이 또한 CCIC 개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UI UX 전문가분들과 개발자분들과 같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고객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컨텐츠 구성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시스템으로서 클러스터 화면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일체화되고 고급스러운 UI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차량 패키지적으로 두 개의 모니터를 동일선상에 일체화된 대화면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러운 컨텐츠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의 동일한 룩 앤 필의 고급스러운 배경과 GUI를 적용하여 더욱 일체화된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웰컴 애니메이션과 굿바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구성하였습니다. 잠시 보시죠.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내비게이션 화면에만 한정되었던 다양한 컨텐츠를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도록 한 부분입니다. 기존 클러스터가 제공하던 정보 이외에 실시간 지도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별도 뷰로 표시되어 운전 중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우측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게이지도 제공하여 운전자의 기호와 운전 중 상황에 따라 다양한 뷰와 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게이지 우측의 클러스터 분할 화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던 차량 중심 정보 외에 미디어, 날씨, 스포츠, 일정표 등 다양한 정보를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기존의 주행 보조와 안내 정보는 더 풍성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었고 내비게이션에서 발생하는 운전자와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전화, 음성 인식과 같은 내용들도 실시간 연동하여 화려한 U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CCIC가 고급형 내비게이션의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합하기 위한 기술적 관점과 컨텐츠 구성 관점에서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CCIC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고 본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CCIC의 실체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요 기능의 첫 번째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GUI 기반으로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테마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테마는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몰 일출 시간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테마가 변경되는 설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화려한 클러스터 게이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앞서 아날로그 게이지와 디지털 게이지는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각 게이지마다 운전자 모드와 연동하여 차별화된 GUI가 표시가 됩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마치 광선검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멋진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효과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강력한 GPU를 바탕으로 가능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비게이션 화면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화면에도 CCIC에서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기능으로 운전자가 전방에 보고 있는 상황 그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월이라고 부르는 분기점 안내를 제공하고 목적지와 경유지의 위치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유럽과 같이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이외에도 운전자 보조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선행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표시하고 전방 추돌 경고 차량을 하이라이트하여 운전자가 빨리 인지하고 정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체인식 연동 기능으로 지문과 안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GV60에서는 물리적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면 인식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지문으로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CCIC에서는 특히 지문 인식을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문 인식으로 간편 결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프로필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 운전자에 맞는 설정과 환경이 세팅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발렛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없이 간편하게 지문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실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전 차량들에서는 고객이 변경하고자 하는 설정이 있는 경우 메뉴의 이름을 보고 선택해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절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CCIC에서는 3D 실차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차량 설정만이 아니라 시트를 조절하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의 시트 모델을 이용하여 조절을 원하는 부위를 직관적으로 선택하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강한 GPU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소화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하였더라도 운전 중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편리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CCIC를 포함한 현대자동차의 고급형 내비게이션은 터치스크린에 의한 조작과 조작계에 의한 조작 모두를 지원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의 모든 메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지만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UX 화면 구성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여야 됩니다. 터치를 편하게 하는 화면을 구성하면 조작계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조작계로 편하게 화면을 구성하면 터치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또한 앞서 하이퍼바이저에서 예로 든 불과 물을 한 그릇에 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기인식 인터페이스도 조작계 내에 탑재하여 문자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CIC의 가장 큰 특징인 클러스터의 다양한 컨텐츠를 운전 중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어링 휠 우측에 현대자동차 최초로 옵티컬 마우스를 적용하여 클러스터 분할 화면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스티어링 휠의 좌측 텀블러 스위치를 장착하여 클러스터 뷰와 게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CCIC에 대한 소개 내용들이었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